현장은 지금으로 가보겠습니다. 3시 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장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아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분과 함께 지금 어떤 전략이 유효한지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으로 갑니다. 우원명 부장 연결할게요. 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어제 큰 폭의 급락, 그리고 오늘 어느 정도의 반등 나오고 있긴 한데요.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기는 좀 힘겹습니다. 어떻게 전략을 짜봐야 될까요? 글쎄요, 시장이 한마디로 이제 국내외적으로 보시면 호재가 보이지 않는 시장이다라고 좀 판단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어제, 그제 큰 폭의 비교적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인 시장이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소폭으로 외국인들이 좀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해줌으로써 그래도 강보합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미중 갈등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남아있다라 판단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주가가 좀 올라가게 되면 강세를 좀 보일 경우에는 이런 우려감들에 대한 매도 심리 영향으로 상승폭이 좀 줄어드는, 오늘 같은 경우도 장중에 마이너스까지 가는 이런 흐름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외적인 변수들이 상당히 어렵다라는 흐름을 좀 반증하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대내적으로는 사실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 들어서 이제 반도체 업황 고점 논란이 다시 좀 재점화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IT 대형주군들이 수급적인 면에서 상당히 좀 약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사이클을 특징으로 하는 업황 속성상 아무래도 당장에 나오는 실적이 나쁘진 않지만 향후에 이를테면 4분기 그다음에 내년 예상치 같은 경우도 조금 지금보다 좀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좀 미리 땡겨서 선반영시키는 그런 흐름들로 인해서 오늘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플러스를 좀 내주고 있는 다행이긴 합니다만은 좀 한계가 좀 보이는 그런 주가 흐름이 이어진다고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은 대내외적으로 어떤 미국 시장의 하락 우려감들이 계속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미국 경기가 조금 더 꺾일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들이 계속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 민감 업종 관련해서는 투자 심리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쉽지 않은 흐름이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수급 같은 경우는 이제 제한적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단발성 내지는 선별적으로 강세를 좀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종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제약 바이오 업종 중에서 개별적인 이슈를 보유한 종목들 같은 경우 최근 들어서 신라젠 같은 종목은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여타 업종 종목들 대비해서 그러니까 사실 선별적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약 바이오 업종은 그나마 그래도 이제 투자 심리가 조금 나아지고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오늘 시장 보시면은 역시 이제 그 남북 경협술 같은 경우는 김정은 위원장의 이제 방한 가능성이 조금 언론에서 증가 이런 부분들이 좀 언급이 되면서 상당히 남북 경협술 같은 경우는 저점을 높이는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쨌든 간에 지금 시장에서는 수급이 좀 몰리는 개인들의 수급이 몰리는 이제 그런 이슈로 작용이 되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이 외에도 보시면은 이제 내년에 그래도 실적이 좀 개선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되는 좀 기대가 되는 일부 음식료 업종들 같은 경우는 선별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시장 대응이라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적극적으로 주식을 이렇게 사는 그런 흐름들은 조금 쉽지 않은 흐름입니다. 그래서 관망을 보이는 것도 사실 좋은 투자 방법 중 하나로 판단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주식 그 종목 수 자체를 조금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하여튼 좀 줄이는 이를테면 아주 좀 선별화시키는 차별화시키는 그런 전략이 가장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제 기대 수익률 자체를 조금 낮춘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가장 근본적인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업종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업종들이에요. 그래서 음식료 업종 일부 종목, 그다음에 제약바이오주, 남북경협주 그리고 최근 들어서 보시면은 어쨌든 배당과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그 배당의 성향이 굉장히 높았던 종목들 올해 같은 경우도 어쨌든 간에 그 고배당 성향은 추세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와 연관된 종목들 이렇게 해서 중심에서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의 변동성이 위아래로 커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앞서 말씀드린 그런 어떤 내용들을 접근하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마냥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V자 반등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이런 변동성 염두에 두면서 말씀 주셨던 그런 조건들의 종목들 한번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 우원명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종가 공략하러 가겠습니다. 강정훈 본부장과 함께하고 있고요.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리뷰는 동일제강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을 안겨준 종목인데요.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네, 현재 한 4.5%, 장중 5%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남북 보수철도 건설 기대감이 좀 높은 상황에서 관련주인 동일제광뿐만 아니라 특수건설도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다만 내일 방북이 예정돼 있는데 모멘텀은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주고, 특히 이제 그 동일제강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멘텀과 더불어서 저 PBR 종목으로 제가 분류해드린 바 있습니다. PBR 0.4배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3,900원까지의 목표가는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900원 목표가 기억해 둘게요. 동일제강 계속 홀딩입니다. 자, 오늘 종가에는 어떤 종목 공략하면 되겠습니까? 네, 오늘 소형주 하나 준비했는데요. 한일 네트워크스를 준비했습니다. 한일 시멘트그룹의 계열사고요. 98년 설립된 이후에 애플리케이션 등을 인도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ASP, 그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프로바이딩과 IT 장비 이송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인 DAC 사업 경우에 그 금융기관 또 홈쇼핑 업체, 제휴 서비스 분야 등의 50여 개사의 고객사를 서비스 담당하고 있고요. 특히 이 보험 분야에서는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컨택센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영업실적 호조를 들 수 있습니다. 상반기 매출에 653억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2%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매출원가 환관비가 21%, 15% 이상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확대되면서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한 50억을 기록했습니다. 3분기까지 실적이 매출액 947억, 영업이익 71억을 기록하면서 영업이익은 2017년 수준을 이미 달성을 했고요. 지난해 4분기 실적을 적용했을 때 영업이익은 약 90억으로 올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치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분기를 포함해서 최근 4분기 연속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 흑자를 기록을 했고요. 현 주가 수준이 3분기 실적을 그대로 반영했을 때 PER 8.2배 수준입니다. 한일 네트워크스와 유사 종목 평균 PER이 20배 이상을 감안했을 때 저평가 매트가 부각된다라고 좀 판단되어지고요. 기술적으로도 최근에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거래량 증가와 더불어서 강세 모습을 보여주는데, 오늘 이틀 연속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 거래량도 양호한 눌림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오늘 종가 공략주로 제시해드리겠고요. 목표가는 5,900원, 순저가는 5,100원 하회 시에 손주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적 잘 나오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봐도 양호하고요. 가격대 오늘 종가에 공략을 해서 5,900원까지 올려다 보겠습니다. 한일 네트워크스였습니다. 강정훈 본부장과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